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해왔던 방향과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설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겠죠. 할 일이 태산이고 너무 좀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자잘한 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혜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죠. 두 사람 발언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황우려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 3년에 그 정말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털고 갈 건 털고 갈 필요가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접어들고 이제 사실 남은 임기에 이제 거의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하향 게 우리가 이른바 하산길에 접어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동력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뀐다는 신호와 어떤 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다시 얻어서 국정 지지율을 통해서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정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해서 솔직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국정의 스타일이 또 바뀌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라 나가서 내가 맞춰 나가겠다, 이런 자세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들도 좀 마음을 열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긴 했습니다만은 엄연히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강제하고,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이 문제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절해서 다시 한번 수기할 시간을 갖자고 한 건데, 이걸 수용하라는 식으로 내일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측면. 저는 이것이 물론 야당이 주장할 수는 있으나 엄포용 혹은 뭐 주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듯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의원도 들어보죠. 네. 뭐 저도 황우여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우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는 본인을 국민이 못 알아준다, 그리고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오해하는 걸 내가 풀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느껴요. 그러면 국민에게 가까워질 수 없죠.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정보가 전달이 됐음에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부분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풀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자세, 그런 자세가 국민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세다.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찬대 의원이 얘기한 최상병 특검 수용은 총선 민의에서 확인된 부분이니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변했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갖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인당 25만 원 지급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이걸 밀어붙인다면 이게 또 안 좋은 어떤 민심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쌓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또 야당도 좀 너무 좀 과하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내일 1시간 남짓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데 뭐 여러 질문들이 쏟아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도 나오겠죠? 뭐 전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뭐 전 내일 김 여사 질문 포함해서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된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적인 이제 개입이 있었다는 사설 어떤 비선 라인들이 계속 개입됐던 논란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은 더더군다나 지난번 기자회견은 38분 정도 12개 정도 질문을 받았지만 이번 1시간이라고 하니까 실제 보면은 뭐 한 20개 가까운 질문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시간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대통령께서 어저께 그 민정수석을 이제 소개시키면서 뭐 만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가 풀어야지 왜 민정수석이 합니까? 라고 하는 항변에서 어느 정도 저는 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 검찰이 소환한다거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그리고 뭐 소환까지도 뭐 충분하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여사가 나가서 뭐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예. 부분들은 검찰의 그 요구에 다 따를 생각이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이거를 그 깨끗하게 좀 클리어 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팀도 꾸려진 이상 뭐 이것을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약속 대련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그 부부도 이 3년의 임기를 놔두고 이 문제를 깔끔히 털고 가는 게 국정 동력을 더 그 말하자면 더 배가시킬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우회적 답변을 하거나 예. 혹은 뭐 애둘러서 이제 뭐 마지못해 어떤 뭐 그냥 추상적인 뜻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감당해 내겠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수사에 내가 그 말하자면은 임할 것인가를 아마 좀 더 그 소상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소상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소상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불신의 요소 중에 하나는 대통령께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업무를 대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그런 거에 또 큰 요소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내 식구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하라. 더 엄정하게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굉장히 불공정했었는데 공정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구나. 그런 대국민 어떤 선언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김건희 여사로 출발해서 이상민 장관으로 해서 지금 제 식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식적인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 위치면은요. 상식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더 열심히 해서 그 권한을 더 잘 행사해서 책임질게. 이런 책임지는 방법이 역사 이래에 있었는지조차 찾아봐야 될 정도의 책임지는 방법이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견이 있을 내일 관련 소식 보다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뒤흔드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최 평론가가 네. 아까 말씀해주신 사안인데 내일 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에 앞서서 양측의 이 비공식 라인끼리 물밑 대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며칠 후에 윤 대통령 부부와 이웃으로 지냈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특사 역할을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특사 역할을 했다는 두 사람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 한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세 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 네. 먼저 여쭤보죠. 특정인들이 우리가 대통령, 네. 야당 대표의 비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인데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가 이제 소상히 오갔는지까지 네. 상세히 언론에 말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원로학자 내지는 좀 꽤 어쨌든 위치가 있는 학자들인데 왜 이랬을까? 이게 자칫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자기들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가? 이런 오해를 사기 딱 좋다고 보는 게요. 비공식 채널 가동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편한 관계에서 그 관계의 불편한 점을 조금 더 털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도 비공식 채널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그게 가지 공식 채널은 채널 할수 그렇죠. 있죠. 근데 그걸 공식 채널처럼 특사 역할이다 해가지고 마치 공식 제의가 오간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한 논란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지금 한 얘기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공식 제안에 가까운 제안들을 나를 통해서 했다? 그런 얘기는 했어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순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의 정치까지 안 좋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역할을 하겠다,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협치를 오히려 깨는 역할을 한다면 본인이 처음에 나섰던 진위는 사라지는 거고 결국은 예. 본인이 나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비공식 채널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채널에서 논의된 게 공식 채널로 넘어와서 공식적으로 다시 논의되고 공식화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이렇게 마구 언론에 알려져 가지고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이 가동될 수는 있죠. 이 언론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요.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 퇴임 후에 회고록의 참고 자료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기 중에 바로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말하면 합의서는 없었지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유를 그 함성득 교수가 슬쩍 한번 흘린 걸 이렇게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마치 자기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이유였다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행위죠. 왜냐하면 우리 한 역사, 그다음에 어느 정권이든 전부 이렇게 어떤 그 비공식 소통 창구는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건 영수회담이 성사됨으로써 그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거는 국회가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두 지도자의 어떤 그 말하자면 결단 혹은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여지, 그다음에 계속적인 만남을 열어놓으려면은 이렇게 뒤에서 일부라도 관여했던 분들은 뒤에 빠져줘야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공식 라인이 공식 라인의 어떤 보완제가 돼야지 우리가 그걸 대체해버리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게 엉클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걸 자가발전 혹은 자기과시용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채널이라는 분이 이제 이명박 전 공관위원장이니까 마치 여기에서 이제 그 당이 그나마 총선 때 공천을 위임했던 원로가 여기에 개입했는데 그것은 낱낱이 까발리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예. 굉장히 민주당도 좀 당혹스럽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최고 두 지도자 간의 어떤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정말 한 라인을 통한 그런 결단의 순간들도 다 왜곡되고 오해 소지가 있게 마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의 기여가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경색된 전국 혈로를 뚫었던 그나마 이제 민간 채널의 약간의 그런 기여도 이런 걸로 평가받아야지 마치 이 영수회담 성사의 주역처럼 이렇게 무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서서 하는 모습은 정말 부적절하고 더더군다나 함성득 교수가 자신의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가 오니까 내 말을 보지 말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진정성을 알아보려면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되죠. 이건 자기 부정에 가까운 행위라 저는 더 이상의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나 두 교수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보도된 내용 중에 논란이 된 대목은 윤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는 부분인데 해당 기사에서 이 부분은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로 수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 대표가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는데요. 다만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함 교수의 전언입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엔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최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만일 함성득 교수의 이 주장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홈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불편한 인사를 바로 순화시켜서 표현했잖아요. 순화시켜서 표현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정확한 워딩이 누구도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확한 워딩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맥락상 느낌의 뉘앙스를 바꾸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될 만한 휘발성이 높은 사안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예.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이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라 그러면은 여야 협치에 혹시나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양보의 뜻이지만 경쟁자가 예.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배제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경쟁자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양쪽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전부 이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이 정확한 워딩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상 맥락상에서 이 대표와 내가 협치할 테니 앞으로 내가 이 대표에게 여러 가지 좀 불편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인재 폭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비화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얘기인데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정말 자기과시용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최수연 평론가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2시 40분쯤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부 전화를 했다는데요. 회담을 한 이후 첫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봤듯이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네. 그래서 내친 것이냐 뭐 이런 내용까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께서 정말 분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자 했으면은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려야지 왜 남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호소를 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알아주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분란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함성득 교수가 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양쪽이 다 곤란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 사안들이 다 공식적인 제안이 돼서 논의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 했다면 예. 마치 밀실에서 거래를 하고 야합을 시도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 것 외에는 얻을 게 없잖아요. 얻을 게 없죠. 근데 왜 저렇게 그러면은 했을까요? 양쪽 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면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분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좀 아까 뭐 좋은 표현을 써주셨었는데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의혹이 너무 강했고 심평 변호사가 뭐 이렇게 좀 조명받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시기 질투 내지는 뭐 못마땅함 이것이 너무 커서 너무 과도하게 뭐 본인이 일정 부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대통령과 나눴을 줄 모르지만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자기를 또 과시하기 위해 너무 부풀린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예. 예, 영수회담 물밑 접촉 보도에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반응을 내놨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불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 당대표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맡길 정도로 이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중요한
국사를 예.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공식 라인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공식 라인을 공식화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 아닌가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뭐 자가 발전일 수 있다는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당에서 이명백 전 위원장을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게 권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이제 여의도의 속된 표현으로 자기 장사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정치하고 자기 장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나는 굉장히 숨어 있는 실세고 어떤 그 말하자면 최고급 지도자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내 의견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정말 영수회담을 왜 했습니까? 정말 이 경색된 이 전국을 풀고 그다음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갖고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좀 더 협치해서 민생에 가까워 보자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취지가 됐다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일부라도 이 비공식 채널이 조금 그 소통 과정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할 부여였을 텐데 이 발언과 두 분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좋은 취지가 다 퇴색돼 버렸잖아요. 마치 음험하게 보이고 비선 실세라고 하는 말들은 굉장히 2016년 이래 여권에서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처럼 들리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것이 이제 탄핵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알만한 석학에 위치해 있는 분들의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고 취지가 퇴색돼 버려가지고 예. 앞으로 영수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분의 어떤 따로 만남 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신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예. 진정성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동력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짧게라도 좀 한 다음에 저는 바로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보고 저는 예. 어쨌든 두 분 영수회담 통해서 확인된 신뢰 지금 오늘 전화를 하셨다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인적인 친분으로 쌓여줘야만 예. 이런 오해와 곡해도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최수영 평론가 말씀을 쭉 듣고도 네. 아직까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지 뻔한데 네, 그렇죠. 앞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 두 교수가 한국일보 사옥까지 가서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서로의 그 진영의 색깔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넥타이와 네.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공이 똑같이 임해서 마치 두 사람이 정말 그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정상회담의 뒤에 주역인 양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뭐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더 뜨거워지겠는데 저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예.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최종 상태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가석방 심사위가 윤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상일 평론가. 네. 사실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둘 다 이제 좀 당혹스러웠을 거다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서로를 향해서 네. 누군가 왜냐하면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윤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향후 회담, 네. 그 2차 회담 추진 네, 과정에 네, 뭐 네. 영향은 없을까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세요? 뭐 전화하신 건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온갖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온갖 논란이 있으면 앞으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무 영향이 없다. 내가 직접 이렇게 전화도 하고 예. 뭐 향후에 또 영수회담을 또 한다면 할 거다라는 어떤 의지도 이 전화로서 표명이 된 것이다. 이미지는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두 교수님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두 분이 같이 그것도 예?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했으면 작업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선욱 교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있는데 영수회담이 잘못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속이 좁아서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혼자 했다면. 그리고 이명박 교수가 혼자 했다면 아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이런 그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거절하고 예. 그 공식에 나가가지고 떳떳하게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두 분이 한 일을 평가받기 위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수회담에 위한 거라든가 영수회담의 미래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평가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자기 욕심에 어두웠던 거 아닌가.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의들은 전부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얘기는 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였고 그런 거에서 나의 어떤 의욕도 거기에 가미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사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동안 자중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 대통령 회견에서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검사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위증 교사를 한 게 아니냐며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최수영 평론가님, 2017년 국정농단 그 수사 당시 상황까지 끄집어냈어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술판 회유 주장, 검찰이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 사건을 꺼내서 다시 소환해서 재구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에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검사가 위증을 교사를 했다. 이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금 부지사, 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술판 의혹, 그 다음에 전관이 그 회유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CCTV 몰카 의혹까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술판 의혹에서 그 CCTV 몰카 의혹까지 나왔다가 이원석 총장이 정말 공당이 이런 식의 주장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라는 따끔한 한마디에 바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요즘 법원에 출두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그 숫자로 수원지검 찾아가서 겁박하지 실제로 말로 꺼내놓는 얘기들은 이원석 총장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 안 되니까 2017년에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가 위증교사를 했으니 당연히 지금 이화영 우리 저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 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논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니까 우리 특검을 해보자. 근데 이것도 또한 특검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검이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6월 재판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4월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죠. 이재명의 무죄가 곧 이화영의 무죄다라는 변호인의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결국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배우의 사연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7년 전에 있었던 이 일까지 소환해서 하는 게 과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해소에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더더구나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말을 반감을 조장해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증을 할지 저는 이거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말씀, 자신의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부터 병가죠. 네. 그 병가 떠나기 전에 이 얘기 하고 갔어요. 매우 중요시한다는 얘기인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자기 재판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자기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심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거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이 걸려 있다면 네.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건을 갖다서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검찰들의 거죠. 행태가 네. 이러니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가능성 제기 차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대로 떳떳하게 다 이렇게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은 저는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재판관들은요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판결에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설이 있었다가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전당대회 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 이 당원 뜻에 따라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이 당직자의 선출 규정 등을 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황우여 비대위가 아니라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철규 의원이 저는 원내대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어찌 보면은 힘 있는 말하자면 위임자의 그런 이론에서 저는 동의를 굉장히 했는데 예. 저는 이 말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조금 더 정통성을 갖도록 룰을 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당원 100%의 위임된 권력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해줘야 더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대위가 개정하자는 건데 이걸 비대위가 하지 말고 다음에 선출된 비대위가 하자. 그러니까 당원 100%로 선출된 비대위가 이걸 논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없는 게 무엇입니까? 역동성이 없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개개인들의 그런 투쟁 정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당대회가 그런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하자면 화라산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 그것은 조용히 가고 다음에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총선에 패배한 정당의 한 책임 있는 분이 할 말로서는 정말 저는 이거는 너무 국민의힘을 옹색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찌됐건 황우려 비대위가 당헌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할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출된 권력이 그런 지도부가 그다음에 유승민서부터 누굽니까 한동훈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서 나왔을 때 예. 비로소 저는 용광로 같은 그런 전대가 되고 그래야 민주당의 8월 전대에도 맞설 수 있고 컨벤션 효과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황우려 비대위가 조금 뒤로 미루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하지만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관리하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철규 의원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황우여 비대위가. 근데 황우여 비대위를 향해서 여러 가지 쇄신 요구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예. 이철규 의원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요 이철규 의원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칙이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로남불의 결정판이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자, 지난 당대표 어떻게 뽑았습니까? 당원 100% 누가 바꿨죠? 비대위가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전 지도부는 정통성이 없는 지도부인가요? 그리고 그 당원 100%로 바꿔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부를 세울 때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쫓아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역사의 심판을 나중에 역사가들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원칙이었죠? 지금 말하는 거와 무슨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진짜 뉘우친다. 난 진짜 석고대죄한다. 이렇게라도 좀 앞에 잘하기라도 깔고 했으면 저는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듣기조차 민망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